알베르 까미 에세이 -7 알베르 까미 지음 장소미 옮김 저승의 프로메테우스 대립하는 존재가 전혀 없는 신이란 내게는 무언가 불완전해 보였다. 루키아노스 카카스의 프로메테우스 오늘날 인간에게 프로메테우스는 무엇을 의미할까? 신들에게 맞섰던 그 반항아는 아마도 현대인의 모델이고 수천 년 전 스키타이 사막에서 벌어졌던 이 항거는 오늘날 유례 없는 역사의 격동 속에서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그 박해받은 자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박해받고 있고 우리는 그가 고독하게 보내오는 신호인 인간적 반항의 절규에 여전히 귀를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의 인간은 이 좁은 땅 덩어리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단적 차원으로 고통받고 있고 불도 양식도 박탈당했으며 그런 인간에게 자유란 그저 꿈만 꿀 수 있는 사치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기껏해야 좀 더 고통받는 것에 관한 것이다. 자유와 그 자유의 마지막 증인들의 유일한 문제가 여전히 좀 더 사라지는 것인 듯 말이다. 프로메테우스, 이 영웅은 인간에게 불과 동시에 자유를, 기술과 동시에 예술을 가져다 줄 정도로 인간을 사랑했다. 오늘날 인류는 오직 기술만을 필요로 하고 기술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인류는 기계 속에서 반항하고 예술과 예술이 의미하는 바를 장애물이나 속박의 신호로 간주한다. 반면에 프로메테우스의 특징은 기계와 예술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육체와 동시에 영혼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현대인은 영혼이 잠정적으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육체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영혼이 잠정적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던가? 실제로 프로메테우스가 살아 돌아온다면 오늘날의 인간들도 그때의 신들이 그랬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즉 그들은 최초의 상징인 바로 그 휴머니즘의 이름으로 그를 바위에 못 박아 놓을 것이다. 그 패자를 모욕하는 적들의 목소리는 아이스킬로스 다운 비극의 문턱에서 쩌렁거리며 울려 퍼지는 목소리들과 또한 동일하리라. 힘의 목소리, 폭력의 목소리 말이다. 내가 이 인색한 시대에 헐벗은 나무들의 세계의 겨울에 굴복한 것일까? 하지만 빛을 향한 이 향수 자체가 내가 옳다는 방증이다. 이 향수는 내게 다른 세상, 내 진짜 조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이다. 일부 인간들에게도 이 향수가 의미 있는 것일까? 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나는 오디세우스의 항해 길을 그대로 밟아볼 예정이었다. 그 시대엔 가난한 젊은이조차 빛을 찾아 바다를 건너는 호화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들 하는 대로 따랐다. 백길에 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열린 지옥문 문 앞에서 쿵쿵거리며 전진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우리는 차츰차츰 지옥으로 진입했다. 무고한 희생자의 첫 비명이 울리며 우리의 등 뒤로 철컥 문이 닫혔다. 우리는 지옥에 들어섰고 절대 다시 나가지 못했다. 그 뒤로 6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는 그 속에서 각자 도생하고 있다. 행운의 섬들의 따사로운 환영들은 태양도 불도 없는 아직 오지 않은 기나긴 미래의 끝자락에서나 어른거릴 뿐이다. 이 어둡고 습한 유럽에서 19세기 낭만주의 작가인 노년의 샤토브리앙이 그리스로 떠나는 작가이자 여행가인 젊은 장자크 앙페르에게 던진 이 외침을 어찌 회한과 통탄스러운 공감으로 전율하지 않은 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자네는 아티카에서 내가 보았던 올리브 나무 이파리 하나, 포도씨 한 톨도 찾을 수 없을 걸세. 생각하면 그 시절의 풀 한 포기까지도 그리워. 나는 히스 한 포기조차 살릴 힘이 없었다네. 우리 또한 펄떡거리는 젊은 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세기의 끔찍한 노년 속에 갇혀 모든 시절의 풀들과 그것만 보겠다고 찾아가지는 않을 올리브 나무 이파리와 자유의 포도들을 그리워한다. 인간은 도처에 있으며 그의 절규, 고통, 위협도 도처에 있다.
그 모든 피조물의 집단들 틈에 이제 귀뚜라미가 살 자리는 없다. 역사는 히스조차 자라나지 않는 불모의 땅이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인간은 역사를 선택했다. 이제 그 역사를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를 통제하기는커녕 매일 조금씩 더 역사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은 담대한 생각과 경쾌한 마음의 아들인 저 프로메테우스를 배반한다. 프로메테우스가 해방시키려 했던 인간의 환난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이 지점이다. 그들은 보지 않고서 보았다네, 듣지 않고서 들었다네, 꿈의 형상들과 마찬가지로. 그렇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직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프로방스의 어느 저녁, 어느 완벽한 언덕, 소금 냄새면 충분하다. 이제 불을 다시 발명하고 육체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다시 작업대를 설치해야 한다. 아티카, 자유, 포도수확, 영혼의 빵은 나중의 일이다. 그런 것들은 이젠 없는 것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야.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친 뒤 적어도 그 다른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임무를 고통스럽게 느끼면서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우리는 뒤처진 것일까? 앞서가는 것일까? 과연 우리에게는 히스를 되살릴 힘이 있는 것일까? 혼란의 세계에 제기되는 이 질문에 프로메테우스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상상해 본다. 사실 그는 이미 답했다. 오 죽을 운명의 인간들이여, 내 그대들에게 개혁과 회복을 약속하노니 대신 그대들은 그에 따르는 작업을 그대들의 손으로 직접 해낼 정도로 충분히 솜씨 좋고 충분히 어질고 충분히 강인해야 하리라.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내가 아는 몇 사람들에게서 늘 느끼는 저 성찰의 힘과 신중한 용기를 떠올리며 이 세기의 질문에 네 라고 답할 것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외친다. 오 정이여, 오 내 어머니시여, 내가 당하는 고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헤르메스가 영웅을 비웃는다. 명색이 신이라는 자가 정작 자신이 당할 형벌을 내다보지 못하다니 놀랍도다. 알고 있었노라. 바나하가 대꾸한다. 내가 언급한 사람들도 정의의 아들들이다. 그들 또한 까닭을 알기에 모든 이들의 불행에 아파한다. 그들은 눈먼 정의란 없고 역사에는 눈이 달리지 않았으니 역사의 정의 따위는 던져버리고서 그 자리를 가능한 한 인간의 정신이 구상한 정의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우리의 세계로 다시 돌아온다. 신화는 그 자체로는 생명력이 없다. 신화는 우리가 형상화해 주기를 기다린다.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부름에 응한다면 신화는 우리에게 자신의 진액을 원형 그대로 내줄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진액을 보존하여 잠들었던 신화가 죽지 않고 부활하게 하는 것이다. 때로는 작금의 인간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하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육체와 정신 둘 다를 구원받는 것이 아직은 가능하다. 그 아이들에게 행복과 아름다움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는 아름다움과 아름다움이 의미하는 자유 없이 살아가는 것을 체념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럴 때 프로메테우스 신화는 인간의 모든 손상은 일시적이며 인간 전체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면 누구도 위하는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신화들 중 하나이다. 인간에게 빵과 히스가 절실한 상황에서 빵이 보다 기묘하더라도 히스의 추억을 간직하도록 하자. 가장 어두운 역사의 한복판에서 프로메테우스의 인간들은 그들의 고된 직무를 멈추지 않으면서 대지와 불굴의 히스에서도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결박당한 영웅은 신들이 내린 천둥과 번개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킨다. 그렇게 그는 그가 묶여있는 바위보다 단단하고 그의 간을 쪼아먹는 독수리보다 인내심이 강하다. 우리에겐 이 오랜 끈질김이 신들에게 맞선 반항보다 더 의미 깊다. 어느 것에서도
벗어나지 않고 어느 것도 물리치지 않으려는 저 경탄스러운 의지가 인간의 고통스러운 마음과 세계의 봄을 늘 화해시켰고 앞으로도 화해시킬 것이다. 1946년